건축 플랫폼 시스템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지금 그 사람들이 보면은 아마존이나 뭐 쿠팡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거 생각을 잘해야 돼. 사업이라는 거는 남들에게서 없는 독특하거나 아니면 세계 최초 아니면 국내 최초 뭐 국내 유일 뭐 이렇게 생각을 해. 그거 다 망해. 항상 아마존이나 쿠팡이 이게 유명한 거든. 같은 그 물류 시스템인데 이게 세계 최초나 세계에서 유일하거나 뭐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지? 네. 이건 그냥 물류센터 그냥 있는 거야. 네. 이커머스. 장사야, 장사. 근데 어떻게 이거를 100조, 1000조 시장을 만드냐, 이거를. 그게 바로 오너의 능력이야. 경영자의 경영 능력. 이 사람이 특별하게 이거를 뭐 아이디어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기존의 시장에 있는 거를 틀을 잘 만든 거야, 틀을. 자, 건축 플랫폼 시스템이 왜 이 건축 플랫폼 시스템을 내가 나무집에서 이걸 하려고 하냐. 건축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의식주와 같이 사람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거야, 이건. 아마존이나 쿠팡 이런 이커머스 시장도 뭐냐면 없으면 안 되잖아. 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 묶어놓은 거야, 이게. 아니, 배달이 없었나? 있었죠. 생산, 상품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네. 상품도 있는 거고. 요거를 어떤 아이디어로 독특하게 묶어버린 거거든. 더 저렴하면서도 뭔가 무슨 특색? 특색은 있지. 어떤 가공에. 자, 건축은 마찬가지로 건축은 이 사람이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건 반드시 필요해.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처음 이제 그 나이 먹고 이제 그 목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건축 시장이 너무 개판이야.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야. 건축주도 건축업체를 못 믿고 건축업체도 건축주 등골 빼먹으려고 노리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거야. 못 믿다가 보니까 대부분이 뭐냐면 계약이 투명해야 되고 실시 설계를 잘해야 되고 처음부터 집 짓기 전에 설계를 완벽하게 해야지 뭐 실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막 괜히 다니거든. 그건 알고 있잖아. 그건 다니거든. 근데 야, 자기 돈 주고 자기 집 짓는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냐고. 건축주도 바보야. 내 돈 주고 내 집 짓는데 사기 안 당하려고 전전긍긍하고 진짜 제대로 된 건축업체 찾아다니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이게.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1년에 50만 채씩 짓는데 목조주택이 이제 3% 시장이란 말이야. 마켓이어가요. 선진국은 일본만 해도 80%, 북미 쪽에 95% 시장인데 우리는 이제 3% 시장이면서도 제대로 된 집이라는 게 뭔지 개념도 없어. 90%가 아파트니까.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가 집을 몰라. 그리고 내가 현실에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 하면서 집을 짓는 건축업체도 집을 몰라. 영업만 해갖고 이걸 따와서 도급업체들한테 하청만 주는 거야. 목수를 불러다 갖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하청 그 단가에서 자기 그 마진을 빼먹는 시스템이야 이게. 그러니까 집을 몰라도 돼. 영업만 잘하고 회사만 번듯하면은 건축박람회 가갖고 의리의리하게 전시장 해놓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겉모습만 보고. 왜? 그게 가능하냐면 지금까지는 건축도 집을 모르고 건축업체도 몰라도 돼. 그냥 모양만 집 만들어주면 돼. 그리고 아까 지금 오늘 하루 공부한 게 뭐냐면 집은 굉장히 쉽다. 집은 실제로 쉬워야 돼요. 쉽다. 집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개나 소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림은 누구나 그리지만 화가의 길이 있고 목수는 누구나 다 하지만 제대로 된 목수가 어떤 건지를 그 길을 이제 알아야 되거든. 집은 쉬운 거지만은 제대로 된 목수, 제대로 된 집이라는 건 참 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집을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 우리나라에 아직. 그래서 건축주들이 되게 물어보는 건 얼마입니까? 가격, 단가만 물어봐. 근데 단가만 물어보는데 이 단가도 말이야, 이게 그 계약까지 해놓고도 항상 모든 공사는 처음에 계약 당시의 실행가보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중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한 마진이 더 커요. 그러니까 건축업체가 빼먹는 거지. 네. 그러니까 중간에 설계 변경을 안 하려고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처음부터 실시 설계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안 당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네. 근데 자기 집 지으면서 어떻게 도면대로 하는 집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진짜 집을 지을 때는 변경을 할 수밖에 없어. 바꾸고 싶거든.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제일 잘 될 때가 언제예요? 당일치기? 시험 볼 때. 시험 공부할 때. 네. 당일치기보다 공부 더 잘 되는 게 뭐냐면 초치기야, 초치기. 시험지 막 오기 전에 막 책 볼 때 네. 쏙쏙 들어오지. 네. 급하니까. 네. 마찬가지 집을 지을 때 아무리 준비를 잘하더라도 시험 공부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실제로 이거는 이제 이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집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공개된 시험이니까 네. 집을 지을 때가 제일 눈에 잘 들어와요. 그리고 자재도 눈에 쏙쏙 들어와. 바꾸고 싶어. 근데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돼? 그건이죠. 실제 100원짜리를 150원 받아먹어, 건축업체는. 그리고 150원 받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 업체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 왜? 그거 하나만 따로 100원 들여갖고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야. 아. 근데 이 건축, 이제 다시 얘기 들어와. 이 건축 플랫폼 시스템은 없는 시스템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기초부터 마감까지 건축을 일괄 책임하에 내가 다 이걸 집의 공정이 수백 가지잖아요. 네. 일괄적으로 전부 다 책임지고 내가 하는 거야. 무조건. 도급이 없이. 도급을 준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책임의 한계를, 그러니까 나중에 하자가 있을 때 그거를 이게 책임을 미루겠다는 건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내가 안고 가겠다는 얘기야, 이제. 자, 기초. 집을 지자 공정이 집이 아무리 간단해도 공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집이. 간단하게 크게 큰 줄기만 봐도 기초. 자, 그 다음에 뼈대, 골조를 해야지. 지붕해야지. 지붕 자재가 있죠. 외장이 있지, 외벽. 네. 외벽해야지, 전기해야지. 설비해야지. 그죠? 도배, 마루, 타일, 싱크대, 그 다음에 외부 조경. 간단하게 말해도 10몇 개가 돼버려, 이게. 이거를 일반 건축업체들은 도급을 줘, 다 도급. 도급을 주고 현장 소장을 맡겨놓고 관리를 해. 소장 관리. 결국은 도급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애들은 그 단가대로 최대한 빨리 치고 빠져나가야지 돈을 벌죠. 네. 손해보고는 안 하잖아, 누구든지. 네. 현장 소장을 해갖고 건축업체에서 감시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자거든요. 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 책임을 이 건축업체가 자기가 이 건축주가 이거 하나하나 공정을 그것도 30평 40평 집 짓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관리할 수가 알 수도 없고 네. 그거 공부하려면 또 세월 몇 년 걸리잖아요. 알 수도 없으니까 건축업체에다 맡기는 건데 건축업체에서는 자기가 모든 이 일괄적인 공정을 책임지겠다 하고는 이제 여기서 그 건축 마진을 보는 거죠. 네. 이익이라고 그러자. 근데 실제로 뭐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도급을 주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직방적으로 해주질 못해요. 즉각적으로. 왜? 전기 문제 있다 그러면 전기 업체 또 찾아갖고 얀마를 해줘. 그럼 이 사람이 제대로 해주냐고. 안 해주죠. 안 해준다고.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건 나중 문제고 건축업체가 코드가 있는지 요즘 한 절반 정도는 알겠다. 그것도 모르는 업체가 도급 시스템을 해갖고 겉모습만 번들하게 집을 지어주고 하여튼 이걸 받는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이거죠, 나는.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무조건 100% 전체 공정을 관리 책임을 내가 지겠다 이거죠. 나를 통해서 다 해라. 그리고 다 원가 제공해주겠다. 원가 제공이 아니고 공개야, 공개. 그리고 이 원가도 주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나는 이제 거래처가 뭐 자재하고 임금이잖아. 그렇다면은 원가가 건축비 원가는 자재비하고 임금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 임금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진이지, 업체 마진.